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책 한 권을 주면서 "얘들아" 뭐 아니면 "땡땡아 여기는 책 한번 읽어 볼까?" 그럼 "읽어 볼까?"라고 하는 것은 책 한 권에 전체 글을 놓고 아이가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력을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책 한 권을 주었을 때에도 빠르게 읽지도 못하고요. 정확하게 읽지도 못해요. 그리고 끊어 읽기를 잘 못한대요. 그러면 끊어 읽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원래 본문은 "손님이 모두 돌아간 마트에 불이 꺼졌어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아이가 "손님이 뭐 두 돌아간." 이런 식으로 "두 돌아간 마트에 불." 하고 "이 꺼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끊어 읽기를 잘못 읽는데요. 그런 걸 이제 표현력이라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력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문제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읽기 유창성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그런 아이들의 특징으로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오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글을 읽는 과정 안에서도요. 새로운 내용들을 첨가하기도 하고 대체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번 반복 읽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만의 그 알고 있는 언어로 자기 교정이라고 하는 걸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류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이 안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각각 대치라든지 뭐 생략이라든지 이 안에 또 세부적인 하위 요소들도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기출문제 토대로 본다면 여기 있는 오류 유형이 나올 만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과거 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이 나왔던 오류 유형의 근거가 김희아 교수님 강론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책이 약간 이제 달라져요. 읽기 유창성은 이제까지 다 김희아 교수님 책의 근거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김희아 교수님 강론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냥 다 기출에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도 오류 유형이라고 하는 파트가 최근에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은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대치도 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읽기도 하고 자기 교정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다 정확하게 교정하지 못하는 이런 오류를 보이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읽기 유창성이라고 하는 교수법을 통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끊어도 잘 읽기 이제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읽기를 지도하려고 해요. 그럼 그러기 이전에 고려 사항이라고 하는 게 책에는 또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읽기 교수법을 지도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아이가 어느 정도 적절한 단어인지 즉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읽기 유창성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선택을 하더라도 90% 정도는 알고 있는 글자를 해서 선생님들이 한 권에 10%를 채워서 정확하게 읽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연계하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90%는 못 읽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아이가 90% 알고 있는지 아닌지 선생님들이 다 체크하면서 못하죠. 그러면 90%에 먼저 도달할 수 있게끔 90%에 도달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나 능력 있는 친구가 먼저 큰 소리로 읽어줘요. 그럼 친구의 읽었던 내용들을 시범을 보여주면 그걸 따라해요. 따라 읽을 때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그 정확하게 읽지 못한 오류에 대해서 즉각적, 교정적 피드백이 이루어져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90% 정도 읽은 수준이 됐어요. 그럴 경우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채워서 완벽하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짝과 함께 반복 읽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도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짝과 함께 반복하기라고 하는 것은 짝과 함께 반복하기는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아이고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또래 지원, 또래 도움,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생각나시죠? 100% 이꼴은 아니지만 '아 그렇게 아이를 지도하는 흐름이구나.'라고 하는 건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짝과 함께 반복 읽기는 또래 지원 학습 전략과 주로 연계해서 같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봤던 단계 순서가 있었었어요. 파트너 읽고 요약해 보고 예측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완벽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끊어서 반복 읽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끊어서 반복 읽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아까 예시를 들어 준 것처럼 예를 들면 그냥 여기 있는 거 볼까요? 아이들이 글을 읽어야 되면 단어인지는 유창하게 읽기 위한 필연 조건이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뭐 띄어쓰기를 잘하고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끊어 읽기를 잘 못한대요. 그럼 선생님들이 끊어 읽기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단어인지는 유, 창
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 읽으면서도 띄어쓰기에 맞게 아니면 문맥에 맞게 끊어서 문맥에 맞게 의미도 파악하면서 끊어서 잘 읽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지도를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끊어서 읽도록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료, 지문들을 잘 선택하고 잘 끊어 주고 이것을 적절하게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도록 해 주는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김희화 교수님 책이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총론이라고 하는 것도 볼 거거든요. 총론에는 이런 반복 읽기가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온다는 건 추후에 이제 기출 문제도 보면 반복 읽기라고 하는 걸 정답으로 쓰는 건 어려움이 없었으나 짝과 함께 읽는 것도 있고 성인과 함께 읽는 것도 있고 혹은 뭐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있고 테이프를 통해서 읽도록 해 주는 것도 있고 반복하기라고 하는 유형이 조금 더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똑같은 반복 읽기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읽기 유창성 지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 때 김동일 교수님 강론에서는 신경학적인 각인교수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또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다 이 세 가지가 기출에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읽기 유창성의 무조건 키워드는 김희아 교수님 책에 있는 모든 걸로 다 공부를 하되 기출 문제를 보면 100%또 김희아 교수님 책만이 아닌 같이 연결이 되어서 총론에 있는 것도 같이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고 또 김동일 교수님 책에 있는 신경학적인 각인교수법이라고 해서 반복 읽기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출제가 된 거. 그래서 굉장히 기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창성을 하려면 단어인지도 돼야 되고요. 얘를 또 하려면 독해를 또 잘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선생님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잘 모르겠으면 여러 번이라도 읽어 보라고 하죠. 여러 번이라도 읽어 보라고 하죠. 그럼 한 번 읽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도 걸리고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냥 읽었어요. 근데 이게 10번 정도 읽는다라고 했을 땐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몰랐던 부분도 이해가 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독해력. 그래서 유창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추후에 독해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유창성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이게 되지 않으면 독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있는 것과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